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된다면서 숙현이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폭행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폭행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하던 남자 선배가 돌연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손정혜 변호사 모셨고요.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 기자회견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정혜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부친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감이 크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옥 같았다고 그 장소가 그랬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감독을 믿고 따라간 것이 한이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굉장히 고통이 크다. 그리고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아버님께서 그래도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서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외침이 굉장히 좀 죄송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예.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영희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이게 우리가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안타깝게 정말 지금 억울하게 이건 유가족의 심경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20대 초반에 정말 한참 유망주인 딸이었습니다. 가족의 자랑이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이 법제도적으로 우리 딸의 죽음을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달라. 이건 굉장히 대승적인 말씀을 가족이 내신 거고요. 네. 이 법은 여야의 뭐 쟁점도 없습니다. 이건 뭐 무슨 여야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포츠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을 좀 지키자. 우리가 이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런 얘기니까 예, 예. 이 법은 저는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관측을 해봅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법, 고 최숙현 법인데 이제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과 고인의 아버지가 함께 이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 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정식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이고요. 크게 두 갈래로 보시자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예.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최숙현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이 신속한 수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특히 피해자 보호도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이 법 내용에는 즉시 지체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조사가 시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금지하고 2차 가해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각종의 행정기관, 수사기관에 임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피해자 보호센터가 많은 권한을 가져서 피해자를 보호하게끔 하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폭로 내용들 중에 안주현 씨, 이 치료사라고 뭐 소위 팀 닥터라고 불립니다만 저희는 이제 치료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치료사가 금품을 갈취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로가 됐는데 이 진술을 경찰이 이제 묵살했다라는 네, 주장이 네, 제기되고 네. 있고 그래서 경찰은 지금 폭행 혐의만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맞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최영희 씨가 그 문제도 제기했어요. 예. 경찰이 왜 이렇게 사건을 축소했을까 네네. 의문이 남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치료사도 불러줘야 되나 싶은 게 무허가 치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무허가이므로 그가 치료사로 돈을 받은 것들은 다 이게 기망에 의한 금품 갈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범죄죠. 이 최숙현 선수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500만 원 정도를 이 소위 치료사에게 줬다는 거고요. 네. 다른 선수들도 돈을 출연해서 공식적으로 경주시청에 소속된 팀닥터가 아니었던 것이고 네. 결국은 사설로 불러다가 이 치료 목적으로 이 선수들이 돈을 출연해서 예. 인건비를 줬다는 거죠. 인건비 혹은 뭐 치료비 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네. 근데 이건 모두 다 무허가고 이 무자격한 일이므로 예. 결국은 금품금 갈취는 전 상당한 범죄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경찰은 이 부분은 의미 없다라고 거두절미하고 빼버렸다는 겁니다. 예. 이거야말로 증거가 명백한 거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이 정도의 돈들이 이런 시기에 이러한 선수들로부터 안 씨에게 갔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니까. 근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부분을 왜 다 빼버리고 예. 뭐 증거가 없다고 나중까지도 이야기된
결국은 왜냐하면 입맞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감독과 이 주장 선수와 나머지 폭행당한 선수까지도 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제 체육회에 진정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경찰은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이건 정말 경찰이 답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것은 유가족의 의혹 제기는 정당하다. 저도 경찰에게 같이 묻고 싶은 심경이에요. 예. 네. 의사 면허가 없던 이 치료사 안주현 씨가 만약에 치료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의료법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심리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치료 행위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의료기사법 위반도 지금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배임수재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무에 위배돼서 재산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는 배임수재죄로도 처벌하는 전례들이 있고요. 예. 특히 심리치료비 명목으로 받아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다거나 실제로 속여서 거짓말로 취득했다고 한다면 사기죄 여부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런 심리치료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갔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진술이 있었다면 예. 당연히 이 안모 씨가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됐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숙현 선수가 좀 낙담하게 된 결과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 다수의 이제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 최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도 마찬가지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예.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철저히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최 선수의 동료 선수 2명이 검찰 조사를 7시간가량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조사가 진행됐을까요? 일단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두 선수도 지금 참고인 신분이고 참고인으로서 목격담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예.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도 이날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예. 고소 사실 전반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최 선수가 폭행을 당한 장면을 목격한 걸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그 지난 6일에 있었던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김강독과 함께 출석을 네. 해서 사죄할 게 없다라고 혐의를 네, 부인했던 남자 선배가 결국에 뒤늦게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후배였던 최 선수도 폭행했고 감독과 주장이 때리는 것도 목격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밝혔는데 김 선수의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을까요? 이게 왜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거죠? 저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을 보니 이것을 내가 거짓말하고 갈 수 있을까? 결국은 이건 수사의 결과로 밝혀지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결국은 나는 가해자로 지목이 돼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지금 며칠 늦었지만 인정하는 게 낫겠다. 여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진심으로 뉘우쳤을 수도 있고 예. 거짓말에 죄책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이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양형에 대한 이제 고민도 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은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왜 그렇게 국회까지 가서 예, 예. 언론이 다 보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만큼 우리가 뭐 흔히 감독의 왕국이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김 선수의 경우에도 감독과 그 다음으로 이제 주장 선수, 장 선수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면 예. 김 선수도 자신도 가해자였던 것은 죄책감을 가지나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분위기에 탓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피해를 당했던 후배 동료 선수들은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기서 우리가 워딩을 뭐라 그랬냐면요. 예. 자, 이 최 선수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예. 나는 폭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미안할 일이 없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때 얼마나 공분이 일었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나마 저는 뒤늦게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은 잘한 것이다. 예. 거짓말을 그냥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예. 그 말을 왜 바꿨어? 이런 비판은 당연히 받겠지만 예. 그래도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의 편에 쓴 것은 잘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조할 것은 이런 겁니다. 나도 중학생 때부터 감독에게 맞고 선수 생활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쪽에는 또 피해자로서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가해자로 또 이 전환이 된 거예요. 가해와 피해의 전환. 이게 군대 같은 데서 흔히 보게 되는 일이거든요. 예. 처음엔 피해자로 시작되지만 나중엔 예. 가해자에 가담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이 폭력의 악순환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김 선수의 양심 고백을 보면서 예. 우리가 그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평론가께서 이제 양심 고백 자체는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만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혐의 부인 자체를 국회에서 너무 당당하게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양심 고백 자체도 법조인한테 혹은 자문을 받아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심의 눈초리인데 이거는 뭐 손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도의적으로는 사과가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혀줬더라고 한다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 증거가 나오니까 이렇게 자백을 한다는 취지는 곱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변호사의 관점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털어놓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 재판까지 갔을 경우 이게 양형에 고려될 요소도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 회복에도 일부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긋고 예, 예. 끝까지 부인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예. 네.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안할 수 있을 정도로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나아가서는 이 사건, 이 지금의 수사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나 진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시는 가해자들이 이런 사건이 은폐되거나 은폐돼서 떳떳하게 잘 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많이 늦었지만 일단 남자 선배는 뒤늦게라도 이렇게 양심 선언을 했지만 김규범 감독 같은 네. 경우는 지금 폭행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일관되게 부인하고 혐의를 있죠. 부인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이렇게 증거가 속출하는데도 부인하는 심리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부인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뭐 이 그 내면을 우리가 뭐 뚫어볼 수는 없으나 뭐 만감이 교차하고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황일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인정하면 허물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법적 절차를 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최대한 아마 부인하는 전략을 예, 지금 예. 선택한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되면 마지못해 인정하는 대목들이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양형을 보게 될 텐데 이 부인은 결코 좋지 않다.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예. 스포츠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죠. 한 번은 우리가 끊어야 될 시기가 지금 너무 늦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 감독은 가장 구태한 과거에 정말 나빴던 스포츠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될 거고요. 예. 이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본인이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